통장 잔액을 확인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은 적이 있으신가요?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 카드값이 빠져나가는 날짜,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점점 줄어드는 숫자들. 분명 아껴 쓴다고 생각했는데 월말이 되면 통장은 늘 바닥을 향해 달려갑니다. 나는 70대가 되었을 때 한 달에 얼마를 쓰며 살게 될까? 그 돈은 대체 어디에서 나올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면 우리의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58세 민호 씨는 연말 저녁 복지관에서 돌아온 뒤 텔레비전을 켜둔 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연금 예상액, 퇴직 후 생활비, 부모님 요양비까지 하나씩 적어 내려가다 보니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지금처럼 살면 70대 중반쯤 통장 잔액이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민호 씨는 계산기를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큰돈을 날린 적도 없고 도박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숫자는 이렇게 불안한 미래를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그날 밤 민호 씨는 천장을 바라보며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후 파산을 돈을 못 번 탓으로 돌립니다. 젊었을 때 더 벌었어야 했다. 투자를 잘못했다. 운이 나빴다. 그런데 정말 그것뿐일까요? 민호 씨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큰 사고 없이 살아온 사람들도 노년에 통장이 텅 비는 일이 생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돈 쓰는 습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았던 습관이 더 이상 벌 수 없는 나이가 되면 서서히 독이 됩니다.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있을 때는 조금 새어나가도 다음 달에 메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만으로 살아야 하는 시간이 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1,000원, 내일 10,000원, 이번 달 10만원. 그렇게 작은 돈들이 30년을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통장이 바닥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금 쓰고 계신 돈의 방향이 10년 뒤, 20년 뒤에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호 씨는 그날 이후로 자신의 지출 내역을 하나씩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민호 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놓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랜 이웃이자 친구인 김정자 씨였습니다. 정자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왜 지금 당장 돈 쓰는 습관을 점검해야 하는지 더 분명하게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노후 파산은 한 번의 큰 실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겠지 하고 지나친 작은 지출들이 오랜 세월 쌓여서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면서 남을 챙기고 있는가?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대화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정자 씨는 올해 62세입니다. 평생을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먼저 챙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그랬습니다. 시댁 어른들 생신이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물을 준비했고 명절이면 친척들 선물에 손주들 용돈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내가 낼게요가 입버릇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정자 씨를 넉넉하고 마음 좋은 사람이라고 칭찬했습니다. 그 칭찬이 좋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칭찬 없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끼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정작 정자 씨 본인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옷은 몇 년 된 것을 돌려 입었습니다. 치과에 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좀 더 아프면 가야지 하며 미뤘습니다. 건강검진도 올해는 괜찮겠지 하며 넘겼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넉넉한 척했지만 집에 돌아오면 늘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행복하면 되는 거라고, 내가 조금 참으면 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퇴직 후 정자 씨 부부에게 들어오는 돈은 남편 연금 120만원과 본인 국민연금 80만원이 전부였습니다. 합쳐서 200만원. 둘이 아껴 쓰면 못 살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매달 카드값이 150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경조사비, 손주 학원비 보태기, 명절 선물비, 지인들과의 모임비.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다 필요한 지출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모이니 통장은 늘 바닥을 기었습니다. 적금은커녕 비상금도 없었습니다. 냉장고가 고장나면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가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평생 아껴 썼는데 왜 늘 돈이 없을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껴 쓴 건 오직 자신에게만이었습니다. 남들에게 쓸 때는 한 번도 아깝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걸 사주고 싶다, 더 넉넉하게 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그게 어른의 도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사랑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돈을 쓰고 있는 건 아닐까? 미안함 때문에,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지갑을 여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박히자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정자 씨의 인생에서 언제부터 돈이 아니라 체면과 미안함이 가게를 지배하기 시작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그 습관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설거지를 하다가 휴대폰 알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을 닦고 화면을 확인하니 카드사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결제 대금 연체 안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분명 돈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잔액이 부족해서 자동이체가 안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금액은 30만 원 남짓.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자 한 통이 정자 씨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밤 정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 쳤습니다. 이러다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닐까? 나이 들어서 자식들에게 손 벌리는 어른이 되는 건 아닐까? 평생 남 챙기며 살았는데 정작 내 노후는 이 모양인 건가? 부끄러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에게도 차마 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몰래 적금을 깨서 연체금을 갚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비상금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노후 재무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별 기대 없이 간 것이었습니다. 무료 강좌니까 시간이나 때우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강사가 첫 마디부터 정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더 벌 수 없는 나이에는 버는 능력이 아니라 쓰는 습관이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정자 씨는 펜을 들고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노년의 빈곤은 한 번의 큰 잘못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괜찮겠지 하고 지나친 작은 지출들이 30년 쌓여서 만든 결과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쓰는 10,000원이 30년 후에는 100만 원의 무게로 돌아옵니다. 지금 당장 급하지 않은 지출, 체면 때문에 하는 지출, 미안함 때문에 하는 지출, 이런 것들이 쌓여서 노후를 무너뜨립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왜 늘 돈이 없었는지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문제는 수입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습관이었습니다. 남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미안한 마음을 돈으로 갚으려고. 그렇게 자신을 빼고 모두를 챙겨온 세월이 지금의 텅 빈 통장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뭔가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는 아직 막막했습니다. 그때 강사가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그 한 가지가 여러분의 70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정자 씨는 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강사는 웃으며 작은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버리면서 남을 챙기는 소비는 멈추십시오. 정자 씨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장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자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는 62년을 살아온 자신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주름이 늘었습니다. 흰머리도 부쩍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남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맨 마지막에 두고 살았던 걸까? 정자 씨는 지난 몇 년간의 지출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손주 생일에 사준 비싼 장난감, 명절마다 친척들에게 돌린 선물 세트, 모임에서 낸 회비와 2차 비용들. 하나하나는 다 사랑에서 비롯된 지출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그 사랑의 무게가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정작 자신은 굶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살면 어떻게 될까? 정자 씨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아마 언젠가는 자식들 앞에서 미안한 얼굴로 돈 이야기를 꺼내야 할 것입니다. 엄마 지금 형편이 좀 어려워서 그러는데. 그 말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평생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살아왔는데 결국 그 짐이 되고 마는 건가? 그건 절대 싫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사는 것입니다. 체면과 미안함을 이유로 계속 남을 챙기며 자신은 뒷전으로 미루는 삶입니다. 익숙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텅 빈 통장과 자식들 앞에 고개 숙이는 내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나를 지키는 소비, 나도 함께 챙기는 삶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미안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당당하게 서 있는 내가 있을 것입니다. 정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바꾸겠다고. 그런데 막상 결심은 했지만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정자 씨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강사가 알려준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날 받아 적은 메모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강사가 알려준 원칙들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메모를 읽으며 하나씩 곱씹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거꾸로 가계부였습니다. 쓰고 남은 돈을 모으지 말고 먼저 모으고 남은 돈을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저축할 금액을 따로 빼두고 나머지로 한 달을 살아야 합니다.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자 씨는 200만 원 중 20만 원을 먼저 저축 통장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체면과 비교에서 시작되는 소비는 일단 멈추라는 것이었습니다. 남들 다 한다는 말이 나오면 잠시 지갑을 닫아야 합니다. 그 소비가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남들 눈을 의식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정자 씨는 모임에서 굳이 비싼 가게를 고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손주와 자식에게 쓰는 돈의 한도를 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크지만 금액은 작고 단단하게. 손주 용돈, 자식들 지원금에 매달 상한선을 정해두면 미안한 마음 때문에 한도 없이 쓰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자 씨는 손주 용돈을 월 5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 이상은 특별한 날에만 주기로 했습니다. 네 번째는 감정이 흔들릴 때 결제를 24시간 뒤로 미루라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여행 상품, 가전제품, 건강식품처럼 금액이 큰 것들은 하루 숙성 후에 결제해야 합니다. 충동적으로 결제한 뒤 후회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자 씨는 홈쇼핑을 볼 때 바로 전화하지 않고 하루 뒤에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반복 지출에서 한 가지를 골라 절반으로 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커피가, 택시비, 배달 음식비 같은 것들입니다. 정자 씨는 택시 대신 한 정거장을 걷기로 했습니다. 건강에도 좋고 돈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건강에 쓰는 돈과 보여주기 소비를 구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운동화 사는 것, 검진비 내는 것은 투자입니다. 하지만 과한 옷, 비싼 차, 필요 이상의 선물은 비용입니다. 정자 씨는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예약하기로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통장 잔액보다 매달 고정 지출 합계를 체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잔액이 많아 보여도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많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자동이체 목록을 점검하고 필요 없는 것을 정리하는 게 진짜 저축입니다. 정자 씨는 잊고 있던 구독 서비스 2개를 해지했습니다. 정자 씨는 7가지 원칙 중 1번과 5번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한꺼번에 다 바꾸려면 지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심리 연구에서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돈을 쓰기 전 10초만 멈추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5년 뒤 저축액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단 10초입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전, 지갑을 열기 전, 딱 10초만 멈추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지출을 상당히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그렇게 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 3개월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감했습니다. 모임에서 내가 낼게요 라는 말이 입에서 튀어나오려 할 때마다 꾹 참아야 했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조를 때 한도를 지키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에게 왜 갑자기 이러냐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버텼습니다. 카드 연체 문자를 받던 그날 밤의 두려움을 떠올리며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정자 씨의 비상금 통장에는 200만 원이 쌓여 있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한 번도 모아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통장 잔액을 볼 때마다 정자 씨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게 진짜 내 돈이구나. 누구에게 쓰려고 모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 모은 돈이구나.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반면 같은 모임 친구인 영숙 씨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영숙 씨는 나이 들어서까지 아끼고 싶지 않다며 예전처럼 살았습니다. 여행도 자주 다녔고 손주들에게 선물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임에서도 여전히 큰손 역할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영숙 씨가 부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사정은 달랐습니다. 카드 빚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고 적금도 이미 다 깨진 상태였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정자 씨와 영숙 씨는 나이도 비슷하고 연금 수입도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정자 씨는 급한 일이 생겨도 비상금 통장이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경조사 문자가 와도 예산 안에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영숙 씨는 경조사 문자만 와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나 고민해야 했습니다. 결국 자식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원칙을 지키느냐 아니냐의 차이는 오늘 저녁의 행복이 아니라 5년 뒤 당신의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지금 조금 불편한 것과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날 저녁 정자 씨는 가계부를 정리하다가 문득 손을 멈추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뿌듯함이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나도 돈을 모을 수 있구나 하는 성취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밀려온 감정은 뜻밖에도 서글픔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돈을 흥청망청 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도박을 한 적도 없고 명품을 사모은 적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만 빼고 모두를 챙겨온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이 배부르면 나는 국물만 먹어도 괜찮았습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나는 헌옷을 입어도 기뻤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른이니까, 엄마니까, 아내니까. 그런데 그 사랑의 방식이 결국 자신을 거덜냈습니다. 남들은 정자 씨를 넉넉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정자 씨 자신은 늘 쪼들렸습니다. 체면을 차리느라 미안함을 갚으려고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서 그 무게를 오롯이 자신이 짊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지 않으신가요? 돈을 몰라서 망가진 게 아니라 자신보다 남을 먼저 챙기느라 지친 것은 아니신가요? 그래서 지금 통장이 비어있는 것은 아니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자신을 책망하는 것을 멈추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많이 사랑했을 뿐입니다. 정자 씨는 거울 앞에 다시 섰습니다. 1년 전과 똑같은 거울, 똑같은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굶기지 않겠다. 나도 함께 챙기는 어른이 되겠다. 사랑은 계속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 안에 나 자신도 포함시키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배우자를 위해, 부모를 위해.
그런데 그 목록에 나 자신이 빠져 있었던 건 아닌지 돌아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나를 위해 써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랑의 시작입니다. 스스로를 돌보지 않으면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나를 지키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의 끝이 다가왔습니다. 정자 씨의 여정을 함께 따라오신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입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저녁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어 보십시오. 비상금 통장이라고 이름 붙여도 좋고 나를 위한 통장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매달 얼마를 넣을지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10만 원도 좋고 5만 원도 좋습니다. 3만 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자동이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월급날 혹은 연금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그 통장에 돈이 옮겨지게 해두십시오. 쓰고 남은 돈을 모으는 게 아니라 먼저 모으고 남은 돈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첫 걸음은 끝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줄일 지출 한 가지를 정해 보십시오. 택시 대신 버스를 타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에서 커피 대신 집에서 끓여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배달 음식 대신 간단히 해먹는 것도 좋습니다. 홈쇼핑 전화를 걸려다가 하루만 미루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거나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나를 지키는 소비를 시작하겠다고.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70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나는 지금 나를 위해 돈을 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버리면서 남을 챙기고 있는가? 이제 그 질문에 답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나를 버리면서 살아왔다면 오늘부터는 달라지셔도 됩니다. 아니, 달라지셔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70대 통장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민호 씨는 그날 밤 계산기를 두드리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정자 씨처럼 작은 원칙 하나를 지키기 시작한 뒤로 불안이 줄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이는 것을 보면서 미래가 조금은 덜 두렵게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급한 일이 생겨도 당장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하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은 늦게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배우는 용기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60이 지나서도 70이 되어서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변화의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70대 지갑과 마음이 함께 따뜻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스스로를 아끼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해진 자신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